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왜 진작 찾아뵙지 못했을까요? 민수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홀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옆에서 민수의 마음을 아는 듯 누렁이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누렁이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덤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미친 듯이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누렁아, 안 돼.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렁이의 발굽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과연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누렁이는 왜 3년을 기다렸다가 지금에야 이 비밀을 드러낸 걸까요?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구불구불한 산길 끝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에서 70대 할머니 순덕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씨름하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패여 있었죠.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내 평생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될까? 순덕이는 쪼그라든 손으로 낡은 저금통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넘게 모은 동전과 지폐들이 들어 있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나무를 캐고 남의 집 일을 도우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생전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누런 송아지 한 마리만 키워보고 싶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의 소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 할머니가 소를 키운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였죠. 하지만 순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와 함께 자란 그녀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소를 사실 거예요? 이웃집 아낙네가 물었을 때 순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평생 한 번도 내 맘대로 해본 적이 없어. 이번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순덕이는 저금통을 들고 마을 입구 소시장으로 향했어요. 여러 마리의 송아지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유독 누런 털을 가진 작은 송아지였습니다. 다른 송아지들과 달리 조용히 서 있던 그 아이의 눈이 순덕이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직감했어요. 바로 저 아이야. 할머니, 저 송아지는 좀 작아요. 다른 걸로 하시죠. 상인이 말했지만 순덕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가 좋아. 저 아이로 할게.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순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이는 송아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누렁이야. 우리 함께 살자꾸나. 누렁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순덕이와 누렁이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이는 누렁이를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가며 누렁이에게 좋은 꼴을 먹였고 비가 오면 자신은 젖어도 누렁이만큼은 비를 맞지 않게 했어요. 마치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처럼 말이죠. 누렁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것 좀 먹어봐. 순덕이는 매일 누렁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누렁이도 순덕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는 날, 순덕이는 누렁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누렁아, 추워. 할머니가 따뜻하게 해줄게. 그녀는 자신의 낡은 이불을 누렁이에게 덮어주었어요. 사람보다 더 따뜻한 사랑으로 누렁이를 감쌌죠. 누렁이는 순덕이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순덕이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누렁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옛날에 정말 나쁜 일을 했어. 누렁이는 그런 순덕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위로하는 듯한, 이해한다는 듯한 소리였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순덕이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자주 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누렁이 앞에서만큼은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렁아,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누렁이는 순덕이의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순덕이의 손을 하차주고 그녀가 쉬고 있을 때면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곤 했죠. 어느 날 밤 순덕이는 심한 열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누렁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크게 울음소리를 내며 집 주변을 맴돌았죠. 누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렁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웃집 아낙네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누렁이가 계속 울어서. 아이고,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아낙네는 순덕이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병원은 싫어. 집에서 누렁이랑 있을 거야. 며칠 후 순덕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돌봐주었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렁이와 함께 보냈어요. 누렁아, 할머니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순덕이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안 죽어. 누렁이랑 더 살 거야. 하지만 순덕이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녀는 누렁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누렁아, 할머니가 죽고 나면 할머니를 잊지 말아줘. 그리고 순덕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누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누렁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로부터 며칠 후 순덕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렁아, 사랑해. 순덕이의 장례는 매우 조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간단한 의식을 치렀고 그녀의 유해는 집 뒤 산 중턱에 묻혔어요. 아무런 비석도 없는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참 불쌍해. 자식들도 안 오고. 그래도 누렁이가 있잖아. 저 소가 할머니를 얼마나 따랐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렁이가 순덕이의 무덤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누렁이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렁아,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마을 사람들이 누렁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누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숙이 무덤 곁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 소 참 신기해. 주인을 저렇게 그리워하다니. 동물도 정이 있나 봐.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줬으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누렁이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지만 누렁이는 최소한만 먹고 다시 무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소 정말 대단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 할머니 영혼이 저 소를 통해 무덤을 지키는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렁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주인을 그리워하며 무덤을 지키는 의리 있는 소의 이야기였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도 누렁이를 그냥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누렁이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저 소는 정말 특별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간이 흘러 2년이, 3년이 지났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순덕이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말이죠.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40대 중반의 남자 민수가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쫓겨 살았어요. 고향 생각은 까마득히 잊고 지낸 지 오래였죠. 부장님, 내일 현장 점검 일정 확정됐습니다. 알겠어. 자료 준비해둬. 민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일뿐이었어요. 가족이나 고향에 대한 생각은 애써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낡은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고향 마을 이장님의 번호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여보세요? 민수야, 나 이장이야. 혹시 너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알고 있니?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뭐라고요?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이제야 알려주는구나.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이라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고향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도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던 그 시절 말이에요. 왜 진작 연락드리지 못했을까? 민수는 후회했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해서 찾아뵙겠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던 거였어요. 이제는 영영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시골길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던 집 주변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장님,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시더라고. 그 누렁이랑 함께 있겠다면서. 누렁이요? 민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어머니가 키우시던 소야. 참 신기한 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줄곧 산소를 지키고 있어. 소가 산소를 지킨다고요? 응, 벌써 3년째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해. 민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소가 사람의 무덤을 3년이나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직접 가서 봐. 산 중턱에 있어. 길을 알려줄게. 이장님은 민수에게 자세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수는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산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니 작은 무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정말로 소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 민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누런 털을 가진 소가 무덤 바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위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누렁이는 민수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너가 누렁이구나. 어머니를 그렇게 지켜줬다면서. 민수가 다가가려 하자 누렁이는 무덤 앞을 막았습니다. 마치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듯이 말이에요. 괜찮아. 나는 어머니 아들이야. 민수야. 누렁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조금씩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민수입니다. 늦었죠? 정말 늦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누렁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하면 찾아뵙겠다는 핑계로. 계속 밀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 아파서 열이 났을 때 밤새 간병해 주셨잖아요.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시면서 누렁이가 천천히 민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의 경계심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민수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너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구나. 3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민수는 누렁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누렁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어요.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렇게 착한 아이를. 그때였습니다. 누렁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덤 주변을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누렁아, 뭐 하는 거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누렁이는 미친 듯이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 돼. 누렁아, 그러면 안 돼. 민수는 누렁이를 말리려 했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대체 뭘 찾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파더니 누렁이의 발톱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민수가 자세히 보니 작은 나무 상자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지만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누렁이는 상자가 나오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뭘까? 왜 어머니 무덤에 이런 게?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일기장 하나, 그리고 작은 유리병이 하나 있었어요. 유리병 안에는 하얀 가루 같은 것과 함께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이.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낯익은 듯 하면서도 낯선 얼굴이었어요. 누구지? 왜 어머니가 이런 걸? 일기장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떨려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건 뭘까? 왜 이런 걸 묻어두셨을까?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물건들을 무덤에 함께 묻었을까요? 그리고 누렁이는 어떻게 이것들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소리였어요. 누렁아, 너는 이게 뭔지 아는 거야.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셨나? 누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어요. 일기장을 읽어보라는 거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니 어머니의 글씨가 나타났어요. 민수야,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글을 읽기 시작한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어머니가 왜? 민수는 일기장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어머니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민수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위로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민수는 일기장을 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을 다시 읽어봤어요. 민수야,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누렁이가 약속을 지킨 거구나.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계속 이어졌어요. 너에게는 누나가 있었어. 너보다 8살 많은 수정이라는 누나 말이야. 누나라고. 민수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자신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누렁이가 민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희 둘을 키워야 했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어머니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수정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어린 너를 돌봐주고 내가 일할 때면 집안일도 도와줬지. 10살밖에 안 됐는데도 어른처럼 의젓했어. 민수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살 때의 기억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나는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 가난과 스트레스에 지쳐서. 그날 수정이에게 너무 심하게 화를 냈어.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글씨가 더욱 떨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정이는 집을 뛰쳐나갔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민수는 일기장을 읽는 손을 멈췄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냉천에서 수정이를 발견했어. 이미 늦었었지.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일기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죽인 거야. 아니, 죽게 만든 거지. 내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런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니. 그 후로 나는 미쳐버릴 뻔했어. 너를 보면 수정이가 생각나고 수정이를 생각하면 너에게 미안했어. 그래서 수정이가 없었던 것처럼 살았어. 어머니. 민수는 고개를 들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어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정이의 시신은 남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래 화장했어. 그리고 육고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집 마당에 묻어뒀지. 아무도 모르게. 민수는 유리병을 다시 봤습니다. 그 안에 하얀 가루가 바로 누나 수정이의 유골이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살았어. 마당에 묻힌 수정이와 함께. 그런데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더라고.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수정이를 파내서 나와 함께 묻어달라고 누렁이에게 부탁했어. 누렁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내 말을 다 알아듣거든. 누렁이가 무덤을 판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른 거였어요. 민수야, 어머니는 평생 너에게 미안했어. 누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그 사실을 숨긴 것도. 모든 게 미안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내가 결정해. 수정이를 어떻게 할지. 어머니는 너를 믿어.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누나의 존재, 어머니의 평생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더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궁금했습니다. 민수야, 누렁이는 단순한 소가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진짜 가족이지. 누렁이를 바라본 민수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누렁이가 왜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정이가 죽고 난 후 나는 정말 미쳐버릴 뻔했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과 말도 하기 싫었지. 그때 누렁이가 내 곁에 와줬어. 일기장에는 어머니와 누렁이의 특별한 관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내가 울 때면 언제나 곁에 있어줬어. 말없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함께 있어줬지.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민수는 누렁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저 동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던 거예요. 누렁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아플 때. 누렁이는 언제나 알고 있었어.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날 밤
누렁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 누렁아, 민수가 오면 진실을 알려줘. 수정이의 존재를, 어머니의 죄를. 그랬더니 누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소가 정말로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렁이는 약속했어. 너를 기다리겠다고, 진실을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지. 어머니의 임종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누렁이와의 약속 덕분에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누렁이가 3년 동안 무덤을 지킨 건 나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야. 너를 기다린 거야. 너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지. 민수는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누렁이는 내가 수정이의 유골을 어디에 묻었는지도 알고 있어. 내가 죽기 전에 함께 파서 내 무덤에 넣어뒀거든. 그리고 언젠가 너에게 보여주라고 했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가 무덤을 판 것도 상자를 찾아낸 것도 모두 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수정이에게 정말 미안해.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화를 내서 집을 나가게 해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어머니의 참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 맡기고 싶어. 수정이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기억할지. 모든 걸 내가 결정해줘.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수정이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10살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누나.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존재했던 누나.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돌봐줬던 누나였어요. 누렁이가 민수 곁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누렁아, 고마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줘서. 민수는 누렁이를 안아줬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지켜온 누렁이가 고마웠어요. 이제 알겠어. 어머니가 왜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누렁이는 민수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온 거였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과 수정이의 유골을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누렁이도 평소처럼 무덤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3년 동안의 무거운 임무를 마친 누렁이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거든요. 누렁아,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했을까? 민수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작은 소리로 울음을 내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새벽녘 민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쳐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읽어봤어요. 수정이를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해줘. 민수는 수정이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 소녀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닮은 면이 보였어요. 누나,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널 기억하고 싶어. 민수는 마을로 내려가서 작은 비석을 주문했습니다. 수정이를 위한 비석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비석을 어머니의 무덤 옆에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김수정, 여기서 편히 쉬소서. 이제라도 가족 곁에서. 민수는 무릎을 꿇고 두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늦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있네요. 누렁이는 새로 세워진 비석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수정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한 꿈이었어요. 누나가 자신을 업어주고 함께 놀아주던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정말 있었구나. 꿈에서 깬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슴 한편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누렁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움직임도 느려졌어요. 누렁아, 어디 아픈 거야? 민수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괜찮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산소를 찾았을 때 누렁이는 두 무덤 사이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예전의 활기는 없었어요. 누렁아,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내 임무는 끝났어. 민수는 누렁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전해줘서 고마워. 누나의 존재를 알려줘서 고마워. 3년 동안 혼자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 누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동물도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누렁이의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렁이는 마지막으로 길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마치 어머니와 수정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산소를 찾았을 때 누렁이는 두 무덤 사이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잠에 빠진 거였어요. 누렁아. 민수는 누렁이를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홀로 버텨온 충직한 친구를 잃은 슬픔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누렁이의 죽음을 알고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소였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이제 하늘에서 만났을 거야. 저런 소는 다시 보기 힘들 거야. 사람들은 누렁이를 기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렁이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았어요. 민수는 누렁이를 어머니와 수정이의 무덤 근처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낸 이들이 함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민수는 누렁이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정이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곳, 하지만 여전히 두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누렁이는 정말 특별한 소였어요. 3년 동안 혼자서 이 무덤들을 지켜준 의리 있는 친구였죠. 민수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누렁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그런 소가 있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워. 동물도 사람만큼 정이 깊구나. 앞으로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줘야겠어. 사람들은 누렁이를 기리며 각자 작은 꽃을 놓고 갔습니다. 누렁이의 무덤은 순식간에 꽃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서 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수정이, 그리고 누렁이가 모두 함께 있는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누나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요. 누렁이도 곁에 있으니까. 바람이 살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고향에 와서 성묘를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민수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키워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누나,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누나가 저를 많이 돌봐주셨다는 걸 알겠어요. 이제라도 누나를 기억하고 기릴게요. 수정이의 무덤 앞에서도 마음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누렁아,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줘서 진실을 알려줘서.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어머니가 편안히 가실 수 있었을 거야. 누렁이의 무덤 앞에서는 특별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의 외로운 기다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석 달 후
민수는 약속대로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무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꽃을 심었어요. 이제 이곳은 민수에게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네요. 민수는 새 무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죄책감도 수정이의 원망도 누렁이의 외로움도 이제는 모두 평화로 바뀐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렁이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누렁이라는 소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주인의 무덤을 지킨 의리 있는 소였지. 동물도 사람보다 더 정이 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였어. 아이들도 누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충성심과 사랑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민수는 꾸준히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새 무덤을 돌보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누나, 누렁아, 잘 지내고 계시죠? 어느 날 저녁 무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고마워. 이제 우리 모두 편안해. 진정한 속죄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지만 사랑은 말없이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누렁이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산 위의 새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동물의 충성심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전해주는 특별한 장소로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